매주 목요일마다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민 건강 플러스. 이번 주는 서울시의 어르신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지역보건사업부 김윤수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이 어르신 방문 보건 사업 왜 추진하고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예. 그 방문 보건 사업이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예. 예. 저희 그 1956년에 보건소법이 처음 이제 만들어져서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그 시기에 굉장히 시급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결핵이라든가 예. 가족계획. 요새하고는 정반대겠죠. 그 보건 전문의가 이렇게 왕진 다니듯이 그렇게 방문을 했었죠. 그런 내용도 있고 예. 이제 집중 사업으로 예. 그런 이제 취약한 부분들을 사업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1995년에 이제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됐고 예. 이제 거기서는 이제 가정이나 예.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보건소 맞춤형 사업이 2007년에 시작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인데 예. 이게 이제 2013년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져서 말 그대로 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어허. 예,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그 요구하는 어떤 건강 요구도도 다르고, 그렇죠. 예, 그다음 취약한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 지역에 맞게 기획해서 사업을 하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절주라든가 영양, 심혈관 예방 사업이라든가 이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예.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국가, 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고요. 예. 네, 서울시에서는 실제 보니까 보건소에 방문 간호사가 있고 이제 거리가 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할 때는 뭐 이제 가까이에서 있는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찻동 간호사, 그러니까 찻동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고요. 예. 들어보셨죠?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보건, 마을, 복지 예. 이게 다 융합된 사업이고요. 예. 그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다른 거는 동주민센터의 방문 간호사가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대상도 좀 다릅니다. 예. 그 앞에 말씀드린 통합 간호 사업은 그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거였다면 예, 찻동 사업은 그 만 65세하고 만 70세 예. 그 어르신들을 전수 방문하는 것입니다. 전수 방문한다. 예, 전부요. 네. 예. 그래서 이게 2015년 7월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예. 이제 4개 자치구에서 시작이 됐고, 예. 그다음에 작년 7월에는 342개 동. 예. 그다음에 이제 금년 5월부터는 그동안에 강남구가 참여를 안 했었는데요. 예. 강남구가 이제 6개 동이 같이 시범으로 참여해서 시범이죠. 네네. 예. 예. 그래서 구청장이 이제 좀 바뀌어야 가능하겠죠. 네, 예. 그 영향 때문에 예. 그렇게 된 거고 이제 굉장히 많은 동에서 이 찻동 사업이 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예. 그러니까 전체 어르신들이 다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예. 지금 이게 간단하게 체계도로 설명을 네네. 해보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어르신들이 오래 살아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동 담당 어르신 방문 간호사를 잘 배치해서 가정 방문하면서 건강 설계도 해드리고 또 건강 관리 또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 지역 자원도 연계해서 건강 수준과 사회 연대성과 형평성을 제고시켜서 결국 이런 목적을 달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다. 네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건강 상태 별로 안 좋다면서요. 네네. 예, 네.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노인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유엔에서 그 이제 그 고령화 이제 전체적으로 7% 이상이 되면 이건 이제 고령화 집단이라고 고령화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에 7.1%였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3.8% 65세 이상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예상하기로는 2045년에는 44.7%가 65세 이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은 젊으신 분들하고 좀 다르게 특성이 있는데 그 노인들 건강을 보면 일단은 개개인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신체 상태에 따라서 이걸 그 획일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맞습니다. 예,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 대부분 이제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예. 그 복합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장애가 있을 경우는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기능을 어떤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 지금 보니까 그 그림에서 볼 때 60대까지는 활력 있게 아주 네.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90이 되기 전까지는 원만하게 내려가면서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네. 이게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 그 서울시나 또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건강 관리의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90이 넘어서도 이 정도만 관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아까 표에서 지역사회에서 오래 건강하게 살기라고 예.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본인이 사시던 곳을 떠나서 예. 예, 사시는 거 싫어하시죠. 그렇죠. 예, 예. 일단은 적응이 안 되시니까. 네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건강관리 사업의 핵심이 서울시 건강관리 사업의 핵심이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이제 챙긴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차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요. 그 이제 65세 이상 70세 어르신들이 전수 방문인데 네. 그렇다고 이제 그분들만 하는 거는 아니고 65세 이상 고위험 어르신들도 일단 관리 대상은 됩니다. 예. 예, 이제 의뢰가 되면 그래서 방문해서 건강 스크리닝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기본적인 신체 검진하고 뭐 혈압, 혈당, 또 뭐 치매, 우울, 그다음에 허약 이런 예. 것들을 스크리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군을 세 군으로 나눕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횟수를 좀 달리해서 계속적인 관리가 되겠고 또 필요한 경우에 이제 건강 상담, 예. 교육, 예, 그다음에 이제 자원도 자원들을 연결해주고. 연결하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네, 네. 몰라서 연결이 안 돼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못 받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아니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차동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주로 어떤 것을 호소한다고 통계가 잡혀 있나요? 그러니까 작년 최근 1년간의 어떤 분석 자료를 보면요. 예. 실제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그 허약이나 뭐 우울이나 예. 치매 이런 것들의 어떤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험군들이요. 예. 그래서 사실 우울 위험군 같은 경우는 이게 자살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인지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그러니까 치매는 아니지만 우려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예. 분들은 미리 조기 발견하고 또 이게 완치가 안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 관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그렇죠. 또 이제 근력이 떨어지시고 영양 상태가 안 좋으신 허약분들 예. 그런 분들도 잠재적으로 굉장히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스크리닝해서 발견해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노인 빈곤율도 OECD 최하 수준이고 노인의 그 건강도 굉장히 안 좋은 수준에 거기다가 자살률도 상당히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차동의 그 방문 간호사 제도는 굉장히 참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일단 아까 계속 65세 이상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뭐 전수 서비스를 예. 한다 그랬는데 네. 그러면 65세만 넘으면 모든 노인들이 다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만 65세 되시는 분들, 네. 그다음 만 70세 되시는 분들을 전수 방문하고요. 그러면 66세 이분들은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인데 고위험 어르신들은 아하, 예. 이제 의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분들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통합간호, 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일단 다 방문을 하는 그렇겠죠. 겁니다. 그래야 예,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65세, 70세 어떻게 보면 5년을 주기로 해서 네. 한 번씩은 다 방문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예.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고, 네네.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위험군이라든가 취약계층은 이제 뭐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그 네네. 방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동주민센터에 또 계시는 이유가 예. 그런 복지 플래너들이 의뢰를 하시는 예. 경우도 많고요. 뭐 동장님, 뭐 반장님, 통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저분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의뢰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뭐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인 만족을 표시를 하십니까? 일단 사실 이 방문간호사가 방문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다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맞습니다. 또 자식들의 어떤 기대를 하실 수 없는 혼자 건강 관리를 하시는 네.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들 중에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도 있지만 네. 사실 굉장히 속적으로 혼자 계시고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방문해서
이제 건강 중심이긴 하지만 일단 말벗도 대드리고 예. 예, 그다음 살펴드리고 예. 예, 그다음 나오시도록 해서 예. 뭐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어떤 신체 활동 프로그램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연계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저는 사실 이번에 화제가 됐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가슴 네. 아팠던 게 네. 이분들이 분명히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극 중에서 이지안의 네네. 할머니 네네. 그 장기 요양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었잖아요. 네네. 그럼 몰랐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모르다 있습니다. 보니까 예. 그 요양병원을 쇼핑 카트를 타고 탈출하는 장면 이런 장면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을 연결을 해줘서 네.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편안한 표정들 이런 것들이 참 인상적으로 남는데 이 차동 서비스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 분명히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참 들고 그래서 굉장히 든든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사실 간호사들도 좀 늘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네. 예. 지금 현재 그 차동 간호사가 그 신분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무기계약 신분이고 또 실제적으로 하는 데에서 제약이 좀 많고요. 예. 또 굉장히 많은 수의 어르신들을 방문해야 합니다. 예.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돈이 3년, 있어야 4년이니까. 개선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많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앞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사업이 정말 계획대로 향후의 계획대로 잘 자리매김을 하고 좀 더 많은 간호사들이 정규직으로 네. 근무를 하면서 네. 진짜 양질의 서비스들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네. 기대를 품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제원의 김윤수 위원님이시죠? 네네. 김윤수 위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